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뭐 엄청 많이 하락을 했는데 거의 뭐 가치주 영역 밸류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포워드로 보면 13까지 떨어졌으니까 PER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고, 이거는 릴라이 릴리인데요. 어, 릴라이 릴리. 36. 내년으로 보면 27 정도니까 뭐 좀 비싼 편이긴 하죠. 근데 뭐 실적이 또 좋게 나와서 그게 이제 또 노보노에겐 악재죠. 경쟁사가 좋게 나온 거니까. 그 24년 6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67%까지 하락한 상황이고 거의 70%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락한 거는 맞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24년 상반기에 PER이 40, 50까지 갔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죠. 근데 사업 포트폴리오가 비만 치료제에 몰빵이 돼 있어요. 일라이 릴리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흔들리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게 이제 당연하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공매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모든 걸 악재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거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차세대 신약 카그리세마의 임상 3상 결과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복제약 타격, 복제약이 이제 어, 가격이 훨씬 싸겠죠. 근데 이게 뭐 미국의 약국에서 판다고 하는데, 좀 놀라운 거는 미국 같은 선진국도 와, 이런 복제약이 있구나. 그래서 그리고 7월 말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좀 많이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계산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아직도 이제 저점이 잡히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다가 또 트럼프가 가격 인하 압박을 한 거죠. 그 제약 섹터에 이제 악재가 다 되고 있죠.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게 일라이 랠리가 호실적, 그러니까 시장을 그만큼 뺏긴 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실적이 나오니까 주가가 더 밀리는 거예요. 아, 뺏겼구나. 그리고 또 이제 화이자가 인수하는 줄 알았는데 뒤늦게 이제 입찰에 참여한 거예요. 메세라 인수 시도.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은 들고. 근데 이제 구조조정을 한 10%인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반등을 했었고, 그래서 반등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라이릴리 후실 쪽이면은 아, 이거 쉽지 않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메세라 인수 경쟁 입찰을 했는데 화이자가 73억 달러고 노보는 65억 달러에다가 추가 지급 조건부, 그래서 90억 달러, 그러니까 더 베팅을 더 한 거죠. 그래서 차세대 플랫폼을 선점을 하려는 거고, 화이자는 뭐 이제 아마 임상을 실패했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소송을 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시장 지배적지를 이용한 경쟁 왜곡 시도. 어, 그래서 이제 기존에 경구제가 있지만은 그게 이제 먹기가 복용이 조금 복잡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성가신 거죠, 사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건이 복잡하면. 그래서 경구제인 노보노의 경구제인 리벨소스와 메스라리아 후보 물질을 비교하면 일단 GLP-1 단일 작용이고, 이건 GLP-1, GIP 등 다중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장점이 뭐냐면 효과가 더 좋다는 거죠. 살 빼는데 당뇨에 또 뭐 감량과 당뇨에 모두 좋다는 거죠. 그래서 펩타이드 경구제인데 흡수율이 낮다. 근데 이제 메세라는 단백질 엔지니어링 기반 지속형 펩타이드다. 흡수율 개선. 하루 일에 공복 30분 정도 복용.
하루 일회 또는 격일 또는 복용 제약 완화.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불편하면은 우리가 뭐 카톡이나 이런 거 사용할 때도 카뱅이나 뭐 토스도 불편한 단계 한 두 단계만 생략이 돼도 그게 이제 그걸 혁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효능도 더 좋고요. 단기형, 장기형.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먹는 거랑 일주, 4주 단위로 먹으면 훨씬 편한 거죠. 더 오래 더 강하게 더 다양한 수용체를 자극하는 플랫폼이다. 차세대 플랫폼으로 어, 약으로 보는 거고 메세레아의 사업 전략은 복용 편의성 중심 혁신이다. 주사 횟수를 줄이고 경구로 대체 가능한 차세대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이다. 어, 그래서 기존 GLP 주사제의 불편함, 매주 주사를 해소하고 경구 복용 중심의 지속형 펩타이드 약물 개발이다. 그러니까 경구 쪽으로 이제 전략을 잡은 거죠. 그 단백질 엔지니어링 기반 지속형 롱 액팅 펩타이드 설계 기술이다. 그러니까 자주 맞지 않고 뭐 매일 맞는 걸 일주일로 하고 일주일 맞는 걸 한 달로 하면 더 좋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이제 6개월마다 한 번 맞거든요.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제 다르잖아요. 6개월에 한 번 맞으니까 맞을만 한 거죠. 체내 반감기 연장, 위장 흡수 개선, 그래서 혈당 체중 동시 개선용 복합 약물이다. 단백질 엔지니어링은 뭐냐? 자연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설계 변형하여 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갖게 만드는 기법이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단백질을 바꿔서 약물의 흡수율을 높이거나 내구성을 높이거나 부작용을 줄이는 형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게 사실. 약 먹었는데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뭐 무슨 뭐 설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이제 불편해요. 아니면 소화가 안 되거나 뭐 골이 아프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 노브노 디스크 입장에서 본 인수 이유는 어, 기존 경구제가 공복 복용을 해야 되는 조건, 낮은 흡수율 등 복용 제약이 많은데 이제 메세라는 이게 이제 더 이제 차세대 약품이 되는 거죠. 제품이 더 이제 좋은 거죠. 환자 입장에서 복용 조건이 기술 보완, 시장 확장, 경구제는 저변이 확대되는 거다. 치료약이 아닌 생활용 복용제. 그렇죠. 한번 먹을까 이제 그 편의성이 좋아지는 거죠. 접근성이 기술 선점. 어, 그리고 경구제는 신규 시장이다. 시장 자체가 다르다. 그렇죠. 주사 맞는 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어, 골다공증도 배에 맞는 거가 뭐 집에서 맞으니까 편할 것 같지만은 자기가 일단 놓기가 힘들고 어쨌든 따끔하단 말이에요. 그 경구제는 더 좋은 거죠. 일라이릴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3Q가 컨센 상해 실적이고 또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당뇨 치료제 마흔자로가 전년 동기 대비 109%, 비만 치료제인 제파운드는 전년 동기 대비 184%. 이게 뭡니까? 노보네는 악재가 되는 거죠. 시장을 그만큼 뺏겼다는 거니까. 근데 주가에는 어느 정도 저는 반영된 것 같기도 한데 좀 바닥에 이제 안 잡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수급의 주도권이 공매도에게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25년 3분기 매출은 54% 증가하여 3분기 매출이 54%나 증가했어요. 일라일리가. 마운저르와 제파운드의 매출이 증가를 했고 EPS 당연히 증가했고요. 오르포 글리프론도 임상 3상에서 결과가 좋았고 올해 이제 허가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고 FDA에서 인루리아라는 이제 유방암 이제 신약을 승인을 받았고요. 제조 인프라 확장, 버지니아와 텍사스에 새로운 생산시설 두 곳을 신설을 했고 푸에르토리코 기존 공장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엘라이릴리는
뭐 기본적으로 실적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다가 다 호재로 해석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래서 경쟁사의 호실적은 노부노에게는 악재다. 그러니까 21년에 출시해서 당시에는 90.4%였어요. 시장 점유율이. 근데 일라이 릴리가 후발주자였는데 마운제라와 제파운드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했고 뭐 세금 감량 효과가 더 크기도 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올해 상반기 보도된 거로는 시장 점유율을 앞서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23년까지 노보는 독점 구조였는데 24년에 점유율 격차가 축소를 했고 지금은 비슷하거나 역전한 상황이에요. 뭐 대단하죠. 근데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노보노가 잘 나갈 때 이 증서를 빨리빨리 못한 게 상당히 타격이 된 것 같아요. 어, 20년, 21년에 이제 위고비가 처음에 잘 나갈 때 틈새 시장 정도로 판단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때 캐펙스를 확장을 했어야 되는데 경영진의 오판인 거죠. 그 22년 이후에 시장 반응 SNS에 막 난리가 났는데 캐파가 그 부족했고 일라이릴리가 이제 뭐 마치 애플과 삼성처럼 일라이릴리가 후발주자로 치고 나왔는데 얘네는 캐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경영진이 의료적 비만 치료 수요를 과소평가하고 미용용 틈새로 착각한 것이 큰 오판이었다. 수요 예측 실패, 생산 인프라 투자, 캐펙스 이제 확대 타이밍을 놓친 게, 그러니까 이것도 좀 놀랍긴 했어요. 이런 기업도 이렇게 큰 기업도 이런 오판을 하는구나. 그래서 일라이리는 미국 텍사스 버지니아와 푸에르토리코 유럽 공장 대규모 캐파를 확대했고 노보노는 23년, 24년 위고비 생산 병목이 지속되고 일부 위탁 생산 의존. 일라이릴리는 24년 이후 공급 차질이 거의 없는데 품질 이슈까지도 발생했어요. 외주를 줬는데 공급 부족인 상태고 성장률이 둔화. 그러니까 캐펙스 확대가 늦어서 성장률 둔화가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럴 수가 있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경영진이 이제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22년, 23년에 위고비 생산을 중단했다. K털런트 품질 문제까지 있었다. 그래서 릴리의 마운자로 처방이 폭증을 했고 23년 하반기에 릴리의 제파운드 FDA 승인 노보노 수요를 흡수했고 24년 상반기 위고비 공급 재개했지만 수요 못 따라갔다. 근데 릴리는 공급이 완전 정상화, 시장 점유율 역전. 5곳, 5곳에 풀 가동을 하고 있고, 근데 노보노는 캐파가 여전히 부족하다. 역전 고착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일라이 릴리아 로보노 같은 승인 절차 다른 타이밍이다. 증설 결정 시점이 일라이 릴리는 21년 마운자로 임상 성공 직후 상업화 전인데 노보노는 22년 위고비 판매 폭발 후에 공장 착공은 21년, 22년. 근데 노보노는 24년 덴마크, 프랑스 신규 라인 착공. 규제 협의 개시를 이제 빨리빨리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공장 24년부터 첫 라인 상업 가동을 했는데 25년 중후반 예정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보기 힘든가 봐요. 그리고 또 위탁 생산에 대한 과아 의존도 있었어요. 일라이릴리는 자체 캐파가 90% 이상인데 노보는 60에서 70%, 외주 파트너가 뭐 이렇게 있는데 효율화를 위해서 생산 일부를 외주로 돌렸지만 이게 이제 병목의 진앙지가 됐다. 케이털런트 공장 품질 이슈로 미국 시장 공급이 몇 달간 차질이 발생이 됐다. 근데 이거 약간 결과론 같은 느낌도 좀 들죠. 왜 이런 결정을 경영진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세마글루타이드 제조 공정이 복잡한 것도 있어요. 원료 생산이 복잡하다. 펩타이드 기반 의약품인데 일반 화학약보다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느리다. 설비가 한정돼 있다. 덴마크 칼른보르그 공장이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세마글루타이드 생산 기지였다. 증설 난이도.
신규 설비 증설에는 허가 및 밸리데이션 절차가 길어서 최소 18개월에서 24개월 소요가 된다. 품질 관리 이슈도 있었다. 근데 어쨌든 뭡니까? 경영진이 고액 연봉을 받는데 이제 뭐 교체가 됐다고 그랬나요? 뭐 이거는 뭐 잘리는 거밖에 없죠. 중대한 이제 오판을 한 거니까. 그래서 노보노 공급 병목의 근본 원인을 요약을 해보면 수요 예측 오판. 근데 이게 이제 큰 거 같고 제조 공정 복잡성. 그뭐 이거를 이제 진작에 이제 대비를 했었어야죠. 외주 생산 의존. 약간 운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캐파 투자 타이밍 미스가 된 거고 경영진의 보수적 기조, 비용 절감형 판단이 기회비용으로 귀결. 근데 이것도 조금 결과론이죠. 잘했으면 비용 절감 잘했어요. 비용 절감을 잘해서 여기는 앞섰다. 이렇게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했겠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두세 번 정도 반등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몇 불이죠?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0불을 넘었었나 그러다가 이제 또 밀렸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과매도라고 판단을 했다가 근데 일라이랠리가 호시 쪽에 나오면서 더 이제 막 한 대를 더 후려친 거죠. 어 근데 그 메세라 인수 시도를 하는 거는 이제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무조건 패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라일리가 더 좋긴 하지만 저는 원래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한번 어 무슨 악재 때문에 급락할 때가 있었죠. 그때가 이제 매수 기회였던 거죠. 근데 지금 시점으로 보면 일라일리 많이 올랐고 이제 원화 환산했을 때 시총 1000조가 넘는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AI가 더 제일 좋긴 하지만 노보노와 일라이렐리를 본다 그러면 노보노가 뭐 너무 이제 두들겨 팼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또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몇 번 더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또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